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변상욱이라고 합니다. 에센스 물리학 6강에 접어들었는데 오늘은 어떤 걸 하게 될 거냐면은 연력학 법칙에 대해서 한번 해보게 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연력학 법칙에 대해서 어려워 하시거든요. 네, 왜냐면은 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프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고 이제 공식 같은 것도 많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려워 하시는데, 연력학 법칙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뭐 나중에 가면은 어렵게 될 수는 있는데, 지금 과정, 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연력학 법칙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연력학 법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살 빼고 살 찌고의 극단적인 네 가지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서 굉장히 어떤 그런 무슨 몸 가꾸는 거에 굉장히 관심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참 좋아라 하는 그런 어떤 물리학적 법칙이 되겠네요. 아무튼 이제 연력학 법칙에 대해서 한번 좀 볼 텐데, 여러분 일단 제가 쓰기 전에 한번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좀 판단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먹고 운동하고 남은 것만큼 살찐다. 여러분 말이 돼요? 먹었어요. 뭐 치킨이든 피자든 먹었어요. 그리고 1시간 운동했어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운동했으면 좀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치킨하고 피자를 먹었는데 그 모든 게 다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 거 아니에요.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살찐다. 맞는 얘기예요, 아니면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두 번째, 먹고 운동하고 남은 만큼 살찐다. 어때요? 방금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아니, 그냥 트릭 한번 써봤어요. 자, 두 번째, 운동 안 하면은 먹으면은 100% 살로 간다. 맞는 얘기예요? 막 피자 치킨 먹었는데 운동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살로 가겠죠? 이게 뭐냐면은 등적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살찌지 않아요. 그러면은 뭔 소리예요? 내가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근데 체중 변화가 없어. 그럼 뭔 소리예요? 먹은 만큼 100% 운동했다, 요 말이죠. 그 다음에 어 굶은 채로 운동을 했어요. 먹은 게 없어. 근데 그냥 운동했어. 그러면 운동한 만큼 살이 빠지겠죠.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말 안 되는 거 있어요? 없죠. 다 말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연력학 법칙은 이거를 다루는 거예요. 예. 하나도 어렵지가 않거든요. 물론 공식을 여러분들이 막 보시면은 어렵겠죠. 그 공식 같은 경우를 이제 외우시면은 어렵겠죠. 근데 그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은 전혀 어렵지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공식 같은 경우는 암기해도 괜찮아요. 암기해도 괜찮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공식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 그 공식이 무엇인지를 의미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냅다 외워버리는 거는, 그거는 어떤 학문이든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수학이 됐든 물리가 됐든 역사가 됐든 모시기가 됐든, 어떤 학문을 배울 때는 그거를,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어떤 식으로 발생이 될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야 돼요. 예. 물리학 같은 경우도 공식 같은 거 있고 막 이런데, 그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는 의문은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해답은 여러분들이 당장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 왔거든요. 당장 못 찾았어요. 근데 차차차차 여러분들이 그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궁금증이 나중에는 차차 해결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연력학 법칙 뭐 이제 뭐 등합 과정도 있고 등적 과정도 있고 등운 과정도 있고 단열 과정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뭐를 볼 거냐면은 연력학 제1법칙, 이상기체의 연력학 제1법칙을 볼 거예요. 자, 여기다 써드릴게요. 이상기체의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체 연력학 제1법칙.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기체. 여러분들은 이상이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기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기체. 그래서 이 기체라는 게 어떤 상호작용이 되냐, 이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상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기체의 움직임을 본다 그래가지고 이상기체의 연력학 제1법칙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거죠. 참고적으로 이제 이상기체의 연력학 제1법칙을 일단 공식을 일단 나열해 볼 거예요. 어떤 게 있냐면은 첫 번째로 이게 있어요. 첫 번째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있어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거는 어떻게 쓰냐면은 PV는 nRT 이런 식으로 써요. 그리고 제가 지금 네 가지의 공식들을 다 써놨어요. 빠르죠? 예, 엄청나게 좀 빨라요. 해가지고 네 가지의 공식들을 다 써놨는데 제 유튜브 채널에 물리와 수학에 상당히 많은 채널들이 있어요. 2021년 10월 14일, 10월 14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49개 동영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연력학 법칙을 유도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은 이 공식들이 왜 유도가 됐는지,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아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한번. 왜냐면은 그건 칠판으로 했는데 그 카메라 화질이 안 좋아서 그런지 공식이 세세하게 다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를 해볼 텐데 일단은 첫 번째 공식부터 볼게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부터 볼 건데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한번 이 공식을 한번 좀 보세요. 뭔 의미인 것 같아요? P는 압력이고 V는 부피예요. 이 정도는 아시죠? 압력하고 부피라는 거는 N, R 이거 다 상수 처리해 주시고 T라는 것만 보시면 돼요. 압력이라는 거하고 부피라는 거는 온도하고 비례한다 이 소리거든요. 이거는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N하고 R이라는 상수가 껴있기 때문에 같다라고 수학적으로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말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압력하고 부피하고는 온도하고 비례한다 이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압력도 증가하고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부피도 증가한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건데 한번 좀 유도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는 아니고 중학교 때 이거를 배우셨을 거예요. 보일의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 배우셨을 겁니다. 보일의 법칙. 보일의 법칙이 뭐죠? 보일의 법칙이 뭐예요? 그럼 다 배우셨어요, 여러분. 다 배웠다고요. 보일의 법칙은 뭐냐면은 온도가 일정할 때, 부피하고 압력하고는 반비례한다라는 법칙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은 V는 이퀄로 표시하기 위해서 상수를 하나 넣어줬습니다. 그 상수를 이제 K1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K1 곱하기 P분의 1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깐진하게 조금 더 멋있게 한번 좀 뭐 적어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PV라는 거는 K1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볼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샤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모르시면 안 돼요. 모르시더라도 지금 아시면 안 되죠. 지금 아시면 되죠. 샤를의 법칙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보일의 법칙과는 다르게 압력이 일정하다. 압력이 일정하다라는 어떤 가정하에 있어가지고 부피라는 거는 어떤 거하고 비례한다? 그죠? 온도하고 비례한다. 그래서 어떤 공식이 나오게 되냐면은 부피라는 거는 K2라는 상수를 집어넣고 T 이렇게 되죠. 그래서 T분의 V는 K2다 이런 식으로 공식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얘 두 개를 합쳐 볼게요. 그러면 PV분의 T는 K1 더하기 K2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K1 더하기 K2를 R이라고 하자. 그러면 PV는 뭐예요? TR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상기체 연력학 제1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기체라고. 다 안 중요해요. 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체예요. 기체는 하나가 아니에요. 두 개, 세 개, 네 개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빽빽하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많은 게 바로 기체예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의 움직임을 다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입자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이렇게 다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n이라는 걸 추가한 겁니다. 여기서 n은 뭐냐면은 입자의 개수예요. 입자의 개수.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일반화를 하면은 PV는 nRT다.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에요, 여러분.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부피하고 압력, 그러니까 부피하고 압력이라는 거는 온도 변화에 따라서
바뀐다. 뭐 요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되셨죠? 이게 바로 이상기차 상태 방정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개념으로 다 유도를 해버렸어요. 해버렸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기체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체가 하는 일. 그래요. 기체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P 델타 V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기체도 뭐를 해요? 1을 하죠. 근데 1이라는 건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1이라는 거는 어떠한 힘으로 얼마나 누적을 시켰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입자가 쭉 있다 그랬잖아요. 쭉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입자가 제가 하나 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어떤 공간이 있어요. 어떤 공간이 있는데 어떤 인간이 막 어떤 엄청 무거운 애가 이렇게 밀고 있어. 엄청 진짜 무거운 애 누가 있죠? 코끼리. 코끼리가 야 화가 나가지고 얘를 푹 밀고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코끼리 무서워. 나처럼 무서워해. 그래가지고 이 코끼리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막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 이 하나하나를 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냐면은 입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입자는 이 코끼리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죠? 온갖 힘을 다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코끼리한테 어떻게 해? 힘을 마구잡이로 많이 줄 거예요. 코끼리한테 많은 힘을 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힘을 줄 거예요. 만약에 제가 호신술, 뭐 분신술을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면 그만큼 많은 힘을 주겠죠? 무슨 소리인지 되셨죠? 많은 힘을 주겠죠? 근데 이 많은 힘을 주겠는데 얼마만큼 줄까요? 얼마만큼? 여기 있는 면적만큼 주겠죠. 그죠? 면적만큼 주겠죠. 면적만큼. 그죠? 근데 여기서 이런 툴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는 제가 힘을 준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힘이 아니라 압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압력. 압력. 압력이 뭐예요? 압력. 어떠한 힘이라는 거를 어떠한 면적에 얼마만큼의 면적에 얼마만큼의 힘을 줬냐 이게 바로 압력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만큼의 압력을 얼마만큼 면적만큼 누적을 시켰느냐 이거를 우리는 힘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P 곱하기 A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F를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배우셨을 거예요. 압력이라는 거는 힘에 비례하고 면적에 반비례한다라는 거 배우셨을 거예요. 이거를 F는 P에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냥. 이거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막 어쩌고 하고 압력이라고 생각하고 이 압력이라는 게 A라는 면적만큼 누적이 되는 거니까는 P 곱하기 A를 F라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봐봐요. 제가 또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있어요. 코끼리가 이렇게 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입자 하나하나당 어떻게 돼요? 압력을 여기다가 다 쏟아 부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압력을 다 쏟아 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얼마만큼 누적이 돼요? A라는 면적만큼 누적이 되잖아요. 그죠? 압력이라는 게 A라는 면적만큼 이렇게 누적이 되잖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힘을 이 코끼리한테 작용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P 곱하기 A는 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S는 S대로 쓰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A 곱하기 S라는 게 뭐냐? A 곱하기 S라는 거. A는 면적이에요. L 곱하기 L이라는 게 면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A다. 근데 S라는 건 뭐냐면은 이 A라는 게 얼마만큼 누적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S만큼 누적이 돼 있는 거예요. S만큼 누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S만큼 누적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피잖아요, 부피. 이게 부피잖아. 그래서 얘는 PV 이런 식으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1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1을 한 거는 뭐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20이라는 일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20이라는 처음에 내가 20만큼 일을 했었어. 근데 나중에 더 일을 해가지고 60만큼 일한 게 됐어. 그러면 얼마만큼 일한 거예요? 40만큼 일한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얘도 1을 얼마 했니라는 거를 구해주기 위해서 1을 얼마 했니라는 거를 구해주기 위해서 얘가 PV거든요.
근데 델타 V라는 걸 써요. 왜냐면은 부피의 변화량 이거예요. 부피의 변화량. 부피가 얼마만큼 변했니 이 말이에요. 부피를 얼마만큼 변화를 줬니 요 소리예요. 요 소리. 되셨죠? 좋습니다. 그 전에 왜 이걸 압력으로 표시를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입자 이 하나하나도 힘을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힘을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짜잘해요, 여러분. 입자 하나하나가 힘을 준다 한들 이게 굉장히 짜잘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그냥 압력을 줬다고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압력이라는 게 A만큼 누적을 시켜줬을 때 이거는 비로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힘 F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부피가 아니라 압력이라는 개념이 추가가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다시 정리. 1이라는 거는 힘 곱하기 S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F를 뭐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죠? 얼마만큼의 압력을 얼마만큼 누적을 시켰느냐, 얼마만큼 면적만큼 누적을 시켰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S만큼 얼마나 곱했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A 곱하기 S는 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죠? V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데 부피의 변화량을 알기 위해서 델타라는 거를 집어넣었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기체가 하는 일까지 여러분 다 끝낸 상태예요.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을 해보도록 할게요.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는 U는 2분의 3 nRT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와 이제부터 굉장히 여러분 복잡한 상당히 복잡한 건 아니고 굉장히 약간 조금 복잡한 과정이 나올 거예요.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를 보시면은 U는 2분의 3 nRT다 이런 식으로 공식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육면체 있죠. 정육면체. 정육면체를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세요. 정육면체를 이렇게, 아이고, 너무 그렸다.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L이다. 한 변의 길이가 L이다. 한 변의 길이가 L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되셨죠? 그리고 여기에 입자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입자가 하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이 입자가 이 오른쪽으로 Vx라는 속력을 가지면서 이렇게 가겠죠. 그죠? 뭐 Vx라고 안 해도 V라는 속력을 가지고 가겠죠. 근데 입자가 여기 오는 길에는 이렇게 V라는 속력을 이렇게 갈 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탕탕탕 이렇게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게 퉁 부딪히고 퉁 부딪히고 퉁 부딪히고 퉁 부딪히고 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지금 제가 분석을 하고 싶은 겁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공식화할게요. 얘가 속력을 가졌고 얘도 질량을 가졌거든요. 이 입자는 속력을 가졌고 질량을 가졌어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은 운동량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운동량인데 여기가 입자가 V 여기를 V죠. 그러니까 지금 뭔 말하는 거냐면은 입자가 여기로 운동하는 게 이제 V라고 말을 한다면은 여기를 VX라고 표현을 하고 위로 가는 거를 VY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로 가는 거를 VZ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세 가지로. 그렇게 되면은 이쪽으로 가는 거는 그죠? VX로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운동량인데 X축의 운동량 변화를 여러분들 지금 살펴보게 될 겁니다. X축의 운동량 변화는 어떻게 되는 거죠? 원래는 MVX거든요. 네, 원래는 MVX예요. 근데 어떻게 얘가 어떻게 갔다가 돌아오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EMVX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EMVX. 근데 보시면은 운동량하고 충격량의 관계는 뭐냐면은 운동량의 변화가 충격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쓸 수가 있죠. F 곱하기 델타 T가 EMVX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근데 얼마만큼 시간이 걸렸냐를 좀 살펴보면은 봐봐요. 얘가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왕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L을 한 번 더 가니까는 EL이라는 거리를 그죠? EL이라는 거리를 얼마 동안이 아니라 EL이라는 거리를 VX라는 속력으로 가게 되면은 시간 간격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EL이라는 거리를 VX라는 속력으로 끊어주게 되면은 델타 T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개를 구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두 개를 구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되셨죠? 그럼 뭐를 구할 수 있냐면 봐봐요. 아름다운 걸 구할 수 있어요. 보시면은 f 곱하기 vx분의 2l이라는 게 2mvx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f라는 거를 2m 어디 갔어? 2mvx라는 게 되죠. 근데 여기서 f라는 거는 2mvx 곱하기 2l분의 vx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L분의 MVX 제곱이 F가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구했는데 이거는 FX예요. 왜냐면은 여기서도 막 XX 이런 식으로 말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X축적인 힘입니다. X축적인 힘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봐봐요. 힘이라는 게 X축 방향으로도 작용이 되고 Y축 방향으로도 작용이 되고 Z축 방향으로도 작용이 되거든요. 근데 정육면체니까는 VX제곱이든 VY제곱이든 VZ제곱이든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같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은 이 fx가 요 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f 그러니까는 이제 f라는 거는 3L분의 MV 제곱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L이 아니라 3V로 바뀌었어요? 그죠? 왜? 정육면체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도 L이고 여기도 L이고 여기도 L이니까 3차원적으로 생각을 하겠다 이거죠. 왜냐면은 X제곱, Y제곱, Z제곱을 제가 다 같다고 봤기 때문에 이걸 3차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이제 다 같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과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VX제곱이 왜 V제곱이 됐어요? 그것도 다 같다고 했기 때문에. 되셨죠? 좋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입자는 굉장히 개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최종적인 힘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입자의 개수까지 같이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입자의 개수까지 이렇게 mv 제곱 이렇게 mv 제곱 이런 식으로. 되셨어요?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힘이라는 거는 입자는 너무 힘이 입자 하나하나가 주는 힘이 미미하기 때문에 압력 곱하기 그러니까 어떤 얼마만큼의 압력을 얼마만큼의 면적 동안 누적을 시켰느냐 이런 식으로 구한다 그랬잖아요. 이 공식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어요. 압력이라는 거는 얼마만큼의 힘을 얼마만큼 면적에 적용을 시켰느냐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좀 보시면은 압력은 힘을 면적으로 이렇게 나눈 건데 이 면적은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요게 면적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다시 말하면은 L 곱하기 L이잖아요. 그래서 A는 L의 제곱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L의 제곱은 F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L의 제곱은 F인데 F는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반대로 됐네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압력이라는 거는 3L분의 NMV 제곱 이거를 L의 제곱으로 나눈 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3L의 세제곱분의 N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MV 제곱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봐봐요. L의 세제곱은 여러분 계속했어요 저랑 L 곱하기 L 곱하기 L이에요. 그래가지고 L의 세제곱은 뭐냐면은 부피거든요. 부피거든요. 오, 잘 없어졌다. 고마워. 자, 그래가지고 L의 세제곱은 부피거든요. 그래서 N 곱하기 3V를 MVX제곱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X제곱이 아니라 MV제곱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 물리 하시는 분들은 이 MV제곱이라는 걸 보시면은 왠지 무슨 느낌 안 드세요? MV제곱이라는 단어 들으면은 2분의 1 MV제곱이라는 거 안 드세요? 이게 뭐예요? 운동에너지잖아요. 운동에너지라는 생각 안 드세요? 들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운동에너지로 바꿔주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2분의 1 MV제곱으로 이렇게 다시 끊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봐봐요. 자 엄청 아름다운 공식이 나타나게 돼요. 압력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자 다시 압력이라는 거는 n 곱하기 3v분의 2 어디 갔어요? 3v분의 2mv제곱 2mv제곱 곱하기 2분의 1 mv제곱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그죠? 근데 보시면은 v하고 v하고 하나 이렇게 없앨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n 곱하기 3분의 2 mv 곱하기 2분의 1 mv제곱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되셨죠?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잠깐만, 그냥 다시 한번 이렇게 구해볼게요. 뭐지 이게? 3v 제거, 3v분의 2mv 제곱, 잠깐만요. 제가 공식을 지금 맞게 썼는지 지금 검토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n 곱하기 3v분의 mv 제곱. 이거를 이렇게 좀 편하게 이렇게 써볼게요. 어떻게 쓰냐면은 3v분의 n 곱하기 mv 제곱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이게 압력이다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3v분의 2n 곱하기 2분의 1 mv 제곱이 압력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맞죠? 맞아요, 여러분? 그래, 맞죠? 근데 이거를 조금 다시 한번 표현을 하게 되면은 2분의 1 mv 제곱은 2k니까 2k 곱하기 3v2n 요거는 p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2k는 이런 식으로 없애게 되면은 p 곱하기 2n분의 3v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p 곱하기 2분의 3 이제 잠깐만요. 지금 잠깐만요. 2n3v 아하 봐봐요. 제가 지금 자꾸 봐봐요라 그러는데 운동 에너지라는 건 제가 자꾸 상수를 제가 너무 거슬리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데 n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입자 개수니까는 그냥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자고요. 그러면 2분의 3 PV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운동 에너지가. 그죠? 운동 에너지는 뭐예요? 그냥 내부 에너지잖아요. 원래 여러분 입자가 막 엄청나게 운동을 많이 해요. 엄청나게 운동을 많이 해요. 근데 운동을 많이 하는데 운동을 하는 물체는 운동 에너지도 있고 포텐셜 에너지도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를 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운동 에너지만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만.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PV는 뭐라고 배웠어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서 NRT 이런 식으로 배웠죠. 그래서 2분의 3 NRT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저 내부 에너지 이런 식으로 배우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유도를 해버렸어요. 지금까지 엄청나게 유도를 많이 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은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NRT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제가 지금 이렇게 유도를 해드렸어요. 오케이. 됐죠? 그 다음이 좀 중요해요. 그 다음이. 이거는 그리고 여러분 내부 에너지 U는 2분의 3 NRT는 지금 꼭 여러분 이렇게 유도를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지금 유도를 할 때 막 굉장히 약간 좀 헷갈려 했잖아요. 제가 헷갈린 이유는 뭐냐면은 상수 처리를 제가 조금 자세히 안 해서 그래요. 근데 어떻게 풀든 이제 U는 2분의 3 NRT라는 게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풀든은 아니고 제가 푼 방법하고 비슷하게 풀게 되면은 이렇게 되셔요. 네. 근데 지금은 공식을 유도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요.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NRT가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내부 에너지라는 거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좋습니다. 이 내부 에너지에서 2분의 3이 왜 나오냐면은 2분의 3도 평균이에요. 평균의 흔적이에요. 평균이 2분의 1이잖아요. 물리에서 2분의 1, 뭐 2분의 3, 뭐 이런 거는 다 평균의 흔적이에요. 평균의 흔적.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내부 에너지는 이제 3차원적으로 생각을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2분의 3 이렇게 3차원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3이라는 게 붙은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연력학 제1법칙은 Q는 델타 U 플러스 W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거 엄청 쉬운 거예요. 엄청 쉬운 거예요 진짜. 엄청 쉬운 거예요. 봐봐요.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가 보시면은 Q라는 거는 델타 U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저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Q라는 거를 먹은 거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델타 U라는 거를 이제 운동한 거란다. 델타 U를 살찐 것,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왜냐면은, 델타 U라는 거는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2분의 3 NRT잖아요. 근데 N 상수, R 상수, 2분의 3 상수, 그러니까는 T. 그래서 온도는,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라는 거는 결국에 온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도, 이걸 좀 여러분 기억을 하실 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부 에너지는 온도하고 연관이 있다. 내부 에너지는 온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에너지기 때문에 에너지를 가졌다, 뭐 에너지를 적게 가졌다, 이거를 저는 사람으로 따질 때 살쪘다 아니면 살이 빠졌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1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를 운동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 공식을. 얘를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얘 2분의 3 PV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2분의 3 nRT인데 nRT는 뭐예요? PV잖아요. 2분의 3 PV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것도 PV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즉 다시 뭐냐면은 Q라는 거는 2분의 3 PV 더하기 PV예요. 뭐 델타 V지만 그거 다 제끼자고요. PV 더하기 PV예요. 즉 다시 말하면은 열량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에너지예요. 에너지예요. 에너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열이라는 거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율이 느껴지셔야 돼요. 전율이. 열이라는 거는 에너지라는 거라고요. 연력학 법칙, 연력학 제1법칙에서 이런 법칙이 나오죠. 근데 이 법칙을 좀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내부 에너지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2분의 3 PV. 얘는 그냥 뭐 PV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얘랑 더했다라는 소리는 뭐냐면은 얘도 에너지니까는 에너지하고 에너지랑 합쳐지면 뭐예요?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열량도 에너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열도 에너지라는 거. 옛날에 물리학자들은 열이 에너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카르노 열기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제 했었는데, 카르노 열기관인가? 무슨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굉장히 엄청 많은 시도를 했었어요. 무한 동력이 나오는 그런 어떤 장치를 만들려고. 근데 그것 전부 다 열이 에너지라는 거를 생각을 못 하고 한 거예요. 만약에 열이 에너지라는 거면 열이 에너지라는 어떤 그런 거를 알았었더라면은 무한 동력이라는 걸 만들 필요도 없었죠. 못 만든다라는 걸 알았겠죠. 물리학자가 저보다 훨씬 똑똑한데. 열이라는 건 에너지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라는 건 무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 동력을 못 만들어요. 열 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옛날 물리학자들이 막 무한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 그거는 열이 에너지라는 거를 몰랐으니까는 그게 그런 식으로 말을 했던 거예요. 만약에 열이 에너지라는 걸 아셨더라면은 그런 말을 안 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열은 에너지라는 거. 이거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거예요. 뭐냐면은 연력학 과정에 대해서 표시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연력학 법칙을 여러분 뭐라 그랬죠? 제일 법칙, 열량이라는 거는 델타 U,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얼마만큼 1 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 연력학 법칙을 가지고서 극단적인 4개의 과정, 살 빼고 살 빠지고 살찌고, 이 극단적인 4가지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등압 과정이라는 건데, 이 등압 과정은 뭐냐면은 압력이 일정하다, 이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P라는 게, 압력이라는 게 일정하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과정이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조금 생각을 해보신다면 굉장히 일반적인 과정이다. 봐봐요.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그랬죠. 앞으로 저는 공식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공식을 제가 막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소리는 뭐냐면 압력이 일정하다는 소리는 얘가 일정하다는 소리죠.
그 소리는 뭐예요? 압력이 일정하다는 소리는 먹었어요. 뭐를 먹었어요? 치킨이든 피자든 뭐 삼겹살이든 먹었어요. 근데 델타 V, 부피 변화, 운동을 했어요. 먹었어. 운동했어. 내가 100이라는 걸 먹었는데 운동을 함으로써 20이라는 게 빠졌어. 그러면은 이만큼 어떻게 돼? 다 살로 가겠죠. 어. 이 살로 간다가 뭐예요? 델타 U로 간다 이 소리죠. 그래서 봐봐요. 열량, 압력이 일정하면 있는 열량에서 부피 변화를 뺀 값이 전부 다 에너지 변화로 간다. 다시 말하면 먹은 데서 운동한 만큼 뺀 만큼 운동 에너지로 간다. 이런 식으로 살로 간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등합 과정은 다시 뭐라고요? 압력이 일정할 때 먹은 데서 운동한 만큼 뺀 만큼 살찐다. 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등합 과정이에요. 되셨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 그래프도 있고 막 그런데 그래프 다 필요 없어요.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분석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등적 과정이에요. 등적 과정. 등적 과정. 자, 다시 공식이 나타날게요. 자,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예요. 등적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소리예요. 적이 뭐예요? 적. 적이 뭐예요, 여러분? 적. 부피가 없다 이거예요. 부피가 없다는 게. 부피가 0이다. 그러니까 부피가 0이다라는 게 아니라 델타 V가 0이다. 변화가 없다. 이 소리거든요. 이게 0이라는 소리는 뭐냐면은 P 델타 V가 전체적으로 0이라는 소리예요. 그 소리는 뭐냐면 운동을 안 한다는 소리거든요. 왜냐면 P 델타 V가 1이니까 1을 안 한다는 소리예요. 여기서는 1을 해요, 여러분. P 델타 V가 1인데 P가 일정하다는 소리니까 이해 P가 일정하다는 소리니까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압력을 가졌으면 계속 10이라는 소리예요. 10이라는 게 0이 된다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P 델타 자 더하기 더하기 했어. 더하기 P 델타 V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은 등적 과정이라는 뭐냐면은 부피 변화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럼 델타 V가 0이겠죠. 델타 V가 0이면은 이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P 델타 V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1이에요. 1. 그래서 1이 없다 이거예요. 1을 안 한다. 그 소리는 뭐예요? 운동을 안 한다는 소리죠. 운동을 안 한다. 운동을 안 하니까는 먹은 만큼 다 뭘로 가요? 살로 가겠죠. 이게 뭐예요? 이게 등적 과정이에요. 최악의 과정이죠. 최악의 과정.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먹은 만큼 다 살로 가요. 이게 바로 등적 과정이에요. 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막 살로 간다 이러는데 그래프적으로 해석하실 때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온도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온도 변화가 바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에요. 온도 변화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에요. 이거 여러분 생각 꼭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등온 과정이에요. 등온 과정. 등온 과정은 뭐냐면은 온도가 같다 요 소리거든요. 다시 공식 쓸게요. 온도가 같다라는 소리예요. 온도가 같다는 소리는 뭐예요? 내부 에너지가 같다는 소리죠. 내부 에너지라는 거는 2분의 3 NRT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2분의 3 NR 이거 뭐예요? 다 상수 처리되니까 없어지죠. T, U 이런 식으로 갖고 노는 거니까는 내부 에너지는 결국에 온도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운동 에너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살이 안 찐다 요 소리거든요. 살이 안 찐다. 살이 안 찐다는 건 뭐냐면은 먹었어요. 치킨 피자 먹었어요. 그러면 그 치킨 피자 먹은 만큼 운동을 다 해준다 이 소리죠. 100만큼 먹었으면 100만큼 소진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죠? 살이 안 찐다는 소리죠. 이게 바로 등온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 등온 팽창, 등온 압축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다 필요 없어요. 물론 필요야 있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 개념을 충실히 이 에센스, 이 본질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단열 과정이에요. 이 단열 과정을 보시면은 뭐냐면 단식하는 거예요. 다시 보면은 단식하는 건데 뭔 소리냐? 단식이 아니라 단열 과정은 먹지 않는 거예요. 먹지 않는다는 소리는 뭐예요? 열량이 없다 이거예요. 열량이 없다. 먹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운동한 만큼 살이 빠지겠죠. 되셨어요? 먹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운동한 만큼 살이 어떻게 돼요? 빠지겠죠.
먹지를 않았어요. 다시 뭐 100이라는 걸 먹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뭐 안 먹었다고 볼까요? 0이라고 볼까요? 안 먹은 거니까 100은 아니에요. 안 먹었기 때문에 0이겠죠. 근데 내가 운동을 100만큼 해줬어요. 100만큼 해줬어. 그럼 어떻게 돼요? 0은 100이에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0은 100 아니에요. 0은 100 아니에요. 이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내부 에너지가 마이너스 100으로 바뀌겠죠. 마이너스 100으로 바뀐다는 소리는 뭐예요? 그죠? 살이 빠진다 이 소리죠. 그죠? 살이 빠진다는 소리는 여기서 뭐예요? 그죠? 온도가 내려간다 이 소리죠. 왜냐면 델타 U라는 거는 2분의 3 nRT 이런 식으로 가니까. 되셨죠? 그래서 단식 과정, 단열 과정은 단식 과정이다. 먹지 않기 때문에 운동한 만큼 살이 빠진다. 요 소리예요. 제일 좋지는 않지만은 제일 뭐 좋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살이 빠진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네 가지의 법칙을 알아봤어요. 네 가지 법칙이 아니라 네 가지의 연력학 과정을 알아봤어요. 등합 과정, 등적 과정, 등원 과정, 단열 과정. 등합 과정은 먹은 데서 운동한 만큼 뺀 만큼 살찐다 요 소리고, 등적 과정은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먹은 만큼 다 살로 간다 요 소리고, 등원 과정은 먹은 만큼 다 운동해서 살이 안 찐다 요 소리고, 단열 과정은 먹지 않으니까는 운동한 만큼 살이 빠진다 요 소리예요. 아셨죠? 이게 바로 연력학 제1법칙을 연력학 과정으로 푸른 겁니다. 되셨어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마지막으로 이게 있어요. 연력학 제2법칙. 이거는 지금 막 구체적으로는 안 들어갈 거예요. 그냥 어떤 내용이 있냐라는 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뭐냐면은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 법칙이라고도 말을 해요. 엔트로피 법칙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law of entropy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뭐냐면은 비가역적 현상이다 이 소리예요. 비가역적 현상. 무슨 현상? 그죠? 비가역적 현상. 여러분 비가역적하고 그 다음에 가역적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비가역적이라는 거는 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쉽게 바뀌지 않는 거. 이걸 말을 해요. 그 다음에 가역적이라는 게 뭔가 좀 보시면은 뭘까요? 외부에 어떤 변화도 남기지 않고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그런 현상을 말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막 자연 환경을 훼손하면은 그거는 불가역적이다.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 요 소리거든요. 비가역적이다. 그래서 이 연력학 제2법칙에서 말을 하는 거는 뭐냐면은 질서 있는 모습은 계속 구축이 되기 힘들다 요 소리예요. 질서가 무질서가 된다 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 막 그거 있죠. 연력학 법칙에서도 똑같이 작용되는 게 이거예요. 군대 있죠. 여러분 생활을 다 군대 여러분 막 군인처럼 해요. 여러분들의 생활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막 뭐 어쩔 때는 잠 늦게 잘 때도 있고 막 어쩔 때는 폭식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군인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딱딱딱딱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죠.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연력학에서도 그런 자연스러운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고온이 저온이 되려고 하는 거. 고온이 저온이 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뜨거운 게 차가운 게 되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다음에 질서 있는 모습이 무질서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저기 뭐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조용히 하라고 있어요. 조용히 해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그 순간에 조용해지겠죠. 질서가 잡힌 거예요. 근데 쉬는 시간 10분이 딱 주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조용히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안 되죠. 무질서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당연한 거고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되셨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무질서에서 질서로 가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가려면은 추가적인 1이 필요하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엔트로피 법칙,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비가역적 현상이 에너지 흐름의 방향성이다.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 게 에너지 흐름의 방향성이고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게 에너지 흐름의 방향성이다. 근데 이게 거꾸로
저온에서 고온이 되고 무질서에서 질서가 되려면은 추가적인 1을 해줘야 된다. 요 말을 하는 겁니다. 요 말을. 요 말을 하는 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이게 바로 열역학 대입 법칙이에요. 물론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할 수 있지만은 물리2에서는 아니 물리2가 아니라 물리1에서는 그 이상의 내용은 묻질 않습니다. 아셨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건 뭐냐면은 열기관이에요. 열기관은 뭐 이제 가볍게 좀 보시면 되는데 엄청나게 뜨거운 온도가 있어요. 엄청나게 뜨거운 온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열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엄청나게 뜨거운 열이 있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여기한테 이런 식으로 딱 열을 줘요. 열을 줘요. 그리고 여기는 온도가 굉장히 적은 곳이 있어요. 그러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어떻게 돼요? 그죠? 열이 이렇게 가겠죠. 고온에서 저온으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쪽은 온도가 굉장히 높고요. 이쪽은 온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은 열이 이쪽으로 가겠죠. 여기 열기관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에너지의 흐름이 흐르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무슨 호스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놔 가지고 열을 이렇게 열이 이런 식으로 뿜어져 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열기관이에요. 열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요런 기관,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이 흘러간 만큼 그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어떻게 밖으로 빼내는 거. 이게 바로 열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이라는 형태로 나가는 건데 1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은 그죠? 여기를 Q1이라 그러고 여기를 Q2라 그러면은 Q2-Q1 이런 식으로 뭔 소리 하는 거예요. Q1이 더 큰데 Q1-Q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여기로 흘러나가는 거잖아요. 자, 다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흘러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가 온도가 더 높고 여기가 온도가 더 낮으니까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흘러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흘러나가는 과정이 되면서 1이라는 형태로 방출이 되잖아요. 그죠? 1이라는 형태로 방출이 되잖아요. 근데 얼마만큼? 여기에 있는 이 차만큼. 이 차가 얼마예요? Q1-Q2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그죠? 이게 바로 열기관의 형태예요. 이게 바로. 되셨죠? 이게 바로 열기관의 형태인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또 이것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열 효율이라는 거는 1이 절대로 넘을 수가 없다. 이게 efficiency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열 효율이라는 거는 1이 절대로 넘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열 효율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얼마만큼 1을 했는데 그게 얼마만큼의 1이냐면은 Q1 그러니까는 제일 온도가 높은 이 부분 그죠? 이 부분보다는 높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부분보다 높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100이라는 힘이 전부 다 가면 이 100이라는 힘이 전부 다 얘한테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무한 동력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안 돼요. 1이라는 거는 Q1-Q2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죠. 얘는 Q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냐면 얘는 1-Q1분의 Q2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1보다 작죠. 그래서 열 효율이 100%라는 그런 열기관은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되셨어요? 약간 좀 모르겠죠. 이 열기관 파트는 제가 시간이 되면은 연구 기간 뭐 이런 거하고 같이 해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열역학 굉장히 아름다운 부분이라서 아셨죠?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열역학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열역학 법칙은 생각보다 이제 쉬운 거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약간 좀 하면은 해볼만 하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혹시나 약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은 이 공식들을 그냥 외운다. 그러면은 이제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식을 외우지 않고 그 내용을 이해한다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되셨죠? 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49분 동안 말씀드린 내용 충분히 복습하시고요. 생각 많이 해보시고 본질에 가까운 물리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 변상욱이었고요. 지금까지 수고 굉장히 많으셨습니다.